네, 안녕하세요. 클리니카 이채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느 부위에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하지정맥류의 증상은 종아리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종아리가 저리고 무겁고 아프고 자다가 쥐가 나는 증상들이 대표적인 하지정맥류 증상인데요. 이런 증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지정맥류가 있는 사람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에 있는 벽화에서도 그런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벽화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리 종아리 부분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자기 종아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많이 부어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아주 들고 있는데 굉장히 무거워 보여요. 그러니까 무거운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아주 불편해서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쪽 부위를 잘라서 이렇게 다리를 들고 있는 증상을 보이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한 저림과 통증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자다가 다리를 뻗었을 때 쥐가 나는 증상도 대표적인 하지정맥류 증상인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하지정맥류 증상은 모두 종아리로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지정맥류가 아주 심해도 불편한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밖에 보이는 보기 싫은 정맥이 별로 없는데도 불편한 증상이 아주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밖에 혈관이 보이는 혈관이 별로 없는데 불편한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 다리의 불편함이 하지정맥류 때문인가 아닌가 몰라서 다른 정형외과나 통증학과 이런 데서 진료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의 불편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밖에 보이는 정맥이 많이 나오느냐 아니느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복제정맥이 어떻게 이상이 있느냐, 또는 그 이상이 있는 복제정맥에 관통정맥이 연결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증상의 심한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불편한 증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하지정맥류를 만드는 복제정맥의 이상이 심한 경우에 불편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제정맥이 일반적인 복제정맥하고 주행 양상이 다를 때도 아주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복제정맥으로 피가 역류가 될 때 대복제정맥이 두 군데로 갈라졌다가 다시 만나는 양상을 보일 때 하지정맥류는 아주 심한 증상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원래 대복제정맥은 발목 내측에서부터 허벅지 내측으로 한 줄이 길게 위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서는 종아리 부분에서 허벅지로 올라가는 이 복제정맥이 두 개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복제정맥이 종아리 측에서 두 개로 위치를 하다가 허벅지 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로 모여지는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에서 약간 더 진행을 해서 이 두 개가 종아리 발목 가까이에서는 한 줄이다가 이게 두 개로 갈라진 다음에 다시 허벅지 쪽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지정맥류가 없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하지정맥류가 있어서 피가 거꾸로 이 대복제정맥에 역류가 될 때 만약에 두 개가 갈라져 있다가 하나가 다시 만나는 패턴이 되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약간 깊이에 있는 정맥 쪽이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피가 고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은 아주 스페이스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피가 역류해서 고이게 되더라도 굉장히 심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대복제 정맥을 둘 다 없애주지 않게 되면 그 증상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지정맥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이 대복제 정맥에 관통정맥이 아주 크게 열려서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원래 하지정맥류는 심장으로 가던 피가 대복제 정맥으로 역류를 해서 안쪽에 팽팽히 고이게 됨으로써 불편한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원래 심장 쪽으로 가다가 대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가 될 때는 중력에 의해서 피가 고이기 때문에 피가 고이는 혈류 속도가 아주 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통정맥이 크게 열려와 있으면 이게 원래 근육 안에서 심장 쪽으로 아주 빠르게 가던 정맥 피가 바로 피부 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통정맥이 위치한 대복제 정맥 근처에서는 아주 심한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밖에 보이는 하지정맥류가 아주 심한데 저 사람은 별로 불편한 게 없어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밖에 보이는 게 없는데도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이렇게 남들하고 다른 대복제 정맥이나 소복제 정맥의 기능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혈관 초음파 검사로 자세히 복제 정맥의 주행을 보다 보면 정확하게 그 하지정맥류 증상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보이는 그 복제 정맥의 주행이나 패턴이 아닌 경우에는 전형적인 하지정맥류 증상 외에도 발 쪽이 저리다든지 엄지발가락이 꼬인다든지 이런 좀 비특이적인 하지정맥류 증상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검사 시에는 혈관 초음파 검사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하지정맥류를 만드는 복제 정맥이 어떤 주행 방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혈관 초음파 검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하지정맥류를 진단하는 방법, 즉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